다 되셨죠?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 영상 공유 주소를 드렸었는데 혹시나 이제 수업에 참여를 못 하셨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 오늘까지 강의한 내용도 지금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녹화를 해가지고 같은 사이트에 올려 드릴게요. 주소를 똑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화면 이제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보고 무엇이 무엇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건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작성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리드랑 레벨, 그리드는 평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 레벨 값은 단면이나 인면을 보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작성을 해놓고 모든 도면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도면과 모델링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게 레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지금 화면 자체가 무슨 뷰포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일단 레벨 제로라고 되어 있죠. 레벨 제로. 그래서 이 레이어 이름, 브라우저의 레이어 이름은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천천히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클릭 해가지고 이름 변경을 하시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문판 기준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영어로 기본적으로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벨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혹시나 이제 좀 보는 게 불편하시다, 내가 찾아가기 좀 적응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저는 뭐 다른 것들 다 변경하지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의 설계를 모델링 하실 때는 다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좀 편하겠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레벨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레벨을 작성해서 가니까 보통 이제 레벨 1이 돼야지 1층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레벨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영국식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라운드 레벨을 따로 0레벨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2층부터 레벨 1으로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관을 해서 작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레벨 1을 레벨 0를 우리가 아는 1층 평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 평면도에 그리드를 그릴 건데, 쭉 살펴보시면 위쪽에 이제 리본 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리본 탭 중에서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쭉 가보시면 아키텍처 탭이에요. 아키텍처 여기 있죠. 네, 여기에 그리드라고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텀 쪽에 가시면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바로 그리드가 작성이 되는데, 작성 화면으로 넘어간 거죠 지금. 클릭을 하면 modify 해가지고 그리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요 draw라고 되어 있는 색깔이 변경된 요 항목이 따로 활성화가 될 겁니다. 모든 명령어가 동일해요. 뭔가를 클릭하면 이 부분에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활성화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그린다. 근데 직선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두 점 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잇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점을 찍게 되어 있다. 그리고 뒤쪽에 여러 가지 옵션들은 살펴보시면 Start and Radius Arc에서 곡선에 뭔가 그리드를 그리는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뒤쪽도 똑같이 곡선인데 아크를 그리는 방식의 차이겠죠. 그쵸? 센터를 먼저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해가지고 아크를 그리는. 그 다음에 요거는 픽 라인이라 그래서 이미 내가 뭔가를 그려놨다, 그리드를 그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뭐 벽체를 먼저 하나를 작성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거를 지우기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그 벽체를 기준으로 뭐 중심선을 하나 탁 클릭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레벨이 하나 작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드를 그리고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일 앞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활성화되어 있는 라인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그리드를 그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리드를 그리는 이제 순서 자체가 시작점과 끝점 순서로 제도가 돼요.
시작점과 끝점, 그죠? 두 점을 제가 클릭하니까 하나가 시작점이고 하나가 끝점이 되는데 그 끝점에 두 번째 클릭한 곳에 버블이 생겨요. 버블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지금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면서 버블까지 작성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레벨 같은 경우는 뭐 3600 레벨 아니면 2층 레벨 이러면서 어느 레벨을 지칭하는지 우리가 구두로 하기가 쉽잖아요. 건축 도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설계자와 시공자와의 대화 또는 설계자와 이제 건축주와의 대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화로 됐든 출력물을 가지고 대화를 하든 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레벨 값들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가로 그리드, 세로 그리드, 가로에서 몇 번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사소통이 잘못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몇 번째, 오른쪽으로 몇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칭하기 위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버블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버블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캐드에서는 레빗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드를 작성하시면 두 번째 클릭한 끝점에 그리드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뭐 Y축 그리드, X축 그리드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X축 그리드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저는 왼쪽에 버블을 넣고 싶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리드에 보시면 생소한 용어들이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그 3D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3D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모델링 요소들은 모든 시트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 그쵸? 그 다음 그리드와 레벨 값들도 모든 시트에 적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석 요소 말고 다른 것들은 근데 요게 3D로 되어 있어야 모든 평면도에 적용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얘를 2D로 바꿨다 클릭을 하시면 2D로 변경이 되겠죠. 클릭을 하시면 지금은 이제 그리드 작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드 작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클릭이 안 되는데 일단 그러면 그리드 작성을 종료를 해볼까요? 여기에 체크하는 칸이 없죠. 체크하는 칸이 없기 때문에 체크하는 칸이 없는 경우에는 ESC를 누르시면 작성하고 있는 중간에서는 이제 나가지게 돼요. 아니면 여기 모디파이를 클릭하시면 그 명령 자체가 아예 중지가 되겠죠. 일단 자 그럼 중지를 해보고 얘를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령을 ESC 또는 모디파이를 눌러서 중지를 시킨 다음에 어차피 이제 선택을 하려면 모디파이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모디파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내가 그렸던 그리드를 한번 다시 클릭해 보시면 아까 같은 창이 똑같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명령어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3D를 클릭해 보시면 3D와 2D로 왔다 갔다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3D로 되어 있어야 모든 평면도에서 요 그리드가 적용이 된다. 근데 이 기능이 왜 있겠어요? 어차피 그리드는 모든 평면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실 때 모든 층에 다 같은 기둥과 다 같은 보가 쭉 올라가는 어떤 박스형의 건물을 설계를 하셨다라고 하면 전부 3D로 되어 있으면 되지만 건물이 갈수록 이제 계단식으로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제일 뭐 하부층에 별도의 뭐 별동이 존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층에만 해당되는 그리드가 따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상부층으로 올라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드가 사용이 안 되고 사라지는 볼륨이 작아지니까 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시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리드가 표현이 되어 있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의견이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그리드는 2D로 바꿔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3D로 다 만들어 놓고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체크되어 있는데 이 체크가 버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끝부분에서 끝부분에 버블이 생기는 게 원래 이제 기본적인 그 드로잉 메커니즘인데, 내가 만약에 도면 시트가 굉장히 커서 가로의 길이가 굉장히 커서 왼쪽에만 그 그리드의 이름을 표시하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부분의 도면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의 어떤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어떤 그리드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드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다시 눈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잘못될 여지가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 버블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양쪽에 버블을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대쪽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해진 법칙이 있다기보다는 모든 도면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도구고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약속들이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 거고 국가마다 어느 정도 좀 정해진 약속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니까 완벽하게 정해진 법 같은 건 없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드를 하나 작성을 해놨으니까 지금 그 위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보시면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이 화살표는 뭐 모든 프로그램에 공용된 아이콘이니까 어디든지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로의 그리드가 여러 개다 라고 하시면 세로 내가 계속 그리드를 클릭하고 작성하고 클릭하고 작성하는 것보다 캐드에서 하신 것처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가장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드를 복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신 방식대로 기억을 하시고 계속 작성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나 이 아이콘을 클릭해 가지고 명령을 수행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콘 중에 복사 아이콘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복사 아이콘을 찾아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카피. 그래서 괄호 해가지고 CO 이렇게 돼 있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빗의 단축키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그 알파벳을 입력할 때 바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명령어를 수행하시거나 요 개념이겠죠. 그쵸? 다른 프로그램이랑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명령어를 입력하시거나 요거를 통해서 복사를 할 수 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Modify Grid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드에 대한 복사를 진행할 거다 라는 게 지금 활성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onstraint 이라는 게 있고 Disjoint, Multipl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Disjoint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뭔지 알면 되겠죠. 그렇죠? Multiple이라고 하는 거는 복사할 때 Multiple copy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이제 익숙한 개념이실 거고 캐드에도 있고 스케치업에도 있고 라이노에도 있으니까, 앞에 constraint이라고 하는 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벽체를 그리드에 구속시키겠다 라고 하면 그리드를 변경할 때 벽체도 같이 변경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복사를 하는데 constraint이라는 그 구속이란 단어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 내가 새로 그리는 어떤 그리드가 현재 내가 복사하고 있는 개체와 같이 묶일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별동 여러 개의 동을 같은 그리드의 숫자로 1, 2, 3, 4, 5로 쭉 가는데 별동의 뭐 그리드를 만든다 라고 하시면
구속이 될 필요가 없겠죠. 이 건물의 매스는 굉장히 길쭉한데 별동의 매스는 좀 짧다 라고 하시면 그리드가 이 아래까지 쭉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그리드의 형상 길이와 오른쪽에 있는 그리드의 형상 길이가 달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스트레인을 풀어 두시는 게 맞는데 하나의 건물을 디자인한다 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컨스트레인을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명령어를 입력했으니까 복사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명령어 입력하고 원개체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복사시킬 위치 클릭하고 이렇게 하셨었죠. 그래서 똑같이 원개체를 클릭하면 내가 어디로 어느 정도의 위치로 복사를 할 건지 이렇게 거리가 시각적으로 바로 뜨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스트레인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 그리드가 같은 길이로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엇갈리게 배치는 되지 않는다. 지그재그처럼. 일단 뭐 수치는 나중에 조정할 거니까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멀티플이라고 체크를 해놨으니까 계속 복사를 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방법이 하나, CO를 입력하고 원개체 클릭, 내가 복사시킬 위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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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넘어가는 복사 방법 하나. 그리드에 대한 복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카피에 대한 방법이니까 모든 카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일단 취소를 할게요. 다른 방법 계속 해볼 거니까. 취소를 하는 이유는 딜리트로 삭제를 하셔도 되는데요. 딜리트로 삭제를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작성하는 버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번, 3번 버블까지 작성을 하고 2번, 3번 버블을 지우고 다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4번 버블부터 작성이 돼요. 나중에 뭐 숫자를 변경하면 되는데 그 숫자를 변경할 때 그 과정도 하나의 또 시간이 드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취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복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단축키 입력하고 복사하는 거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뭐가 있을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있겠죠, 그쵸? 지금은 이 복사 명령어가 계속 실행 중인 상태실 거예요. 실행 중인 상태일 텐데 취소하고 싶으시면 다시 모디파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상태로 돌아가요. 지금 요거를 클릭해 놓은 상태면 요 아이콘이 계속 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창에. 그래서 ESC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다시 모디파이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를 시켜달라. 네, 그리고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려면 무엇을 복사해야 되는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클릭을 하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그리고 컨트롤 V 누르시면 똑같이 이렇게 컨스트레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로 복사할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건 컨트롤 C, 컨트롤 V이기 때문에 내가 원개체를 복사한다 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티플은 안 돼요. 멀티플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컨트롤 V를 계속 누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 개체 복사를 하려고 했던 개체가 얘기 때문에 요 개체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서 복사할 건지를 계속 지정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마지막 방법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방법은 어도비 프로그램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문서 프로그램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컨트롤이랑 Alt의 차이가 있긴 한데 프로그램별로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원래 개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면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면 요 화살표 마우스의 우측 위에 플러스 표시된 거 보이시죠? 플러스. 아까 컨트롤 C 할 때도 똑같은 아이콘이 떴는데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사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추가를 해서. 자,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개체를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는데 이렇게 복사하는 경우에 요 상세창 Modify Grid 쪽에 보시면 Constraint 기능이 아예 체크를 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복사할 때는 굉장히 위치가 자유롭게 복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복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확히 직교로 내가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점선이 활성화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면서 마우스를 놓아주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우측에 변동하는 수치를 보시면 수치도 정수 단위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애매한 수치로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수치는 추후에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은 가장 좀 쉽고 직관적이고 빠르지만 임의로 복사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을 드릴 건데 그리드를 가로 세로 그리드를 전부 작성을 하시면 돼요. 요 그리드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창을 하나 띄워 드릴 테니까 요 그리드를 작성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버블 위치라든지 그 버블의 네임이라든지 이름 같은 건 지정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그냥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좌측 정렬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좌측에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 버블 이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요 버블 이름 쪽에 마우스를 가까이 올려다 놓은 상태로 클릭을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름 변경할 때 좀 천천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름을 변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X01 이런 식으로 그리드 이름을 변경시켜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리드 이름까지 다 작성을 해가지고 요걸 한번 지금 만들어 놓으세요. 요걸 바탕으로 도면 작성을 계속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치수를 제가 위쪽에 잘 안 보이는 건 레빗 자체에서 띄워놓은 그 주석 항목이고요. 디멘전이고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요거는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크게 써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구두로 좀 말씀드리면 3000 간격 그 다음에 만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3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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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이거겠죠.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X축 그리드의 간격은 3000, 만, 3000 이렇게 되겠죠.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이 그리드를 지금 작성을 해주세요.
요거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제가 미리 작성하지 말고. 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다 한 것 같으면 저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CO 눌러서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3000, 만, 13000 이렇게 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맞춰 나가셔도 돼요. 처음부터 3000 이렇게 만. 근데 뭔가 좀 번거롭잖아요.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필요한 개수를 확인합니다.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그 다음 완료가 됐으면 일단은 명령어 종료를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 클릭을 해보면 그 그리드 간의 간격이 수치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표현된 수치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수치를 입력할 수 있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변경을 하시면서 그리드를 작성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리드는 3000 간격으로 잘 맞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랫개의 문제인데, 내가 지금 8400이란 간격을 만으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해 놓고 X 2번을 클릭해 놓고 얘를 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위로 올라가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개체가 X2번이었기 때문에 내가 클릭을 한 개체, 그 개체에서 내가 어떤 수치를 변경하면 이 수치를 기준으로 다른 쪽이 변경이 되게 돼요. 그럼 거꾸로 내가 변경해야 될 수치는 얘지만 실제로 요 3000 간격은 정확하게 잘 제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을 클릭하신 다음에 수치를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변경을 해야겠죠. 그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뭔가 지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생겼죠. 내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템플릿에 작성되어 있던 이 엘리베이션 뷰들의 이 아이콘이 그리드를 침범하고 있잖아요. 물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불편하니까 위치를 좀 바깥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치채신 것처럼 가로의 길이가 훨씬 길었죠. 가로의 길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로축의 그리드들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X 그리드는 좀 짧죠. 길이가. 얘네들을 늘려야겠죠. 교차를 해야 되니까 그리드는. 근데 우리가 constraint이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개체를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요 원, 앞뒤로 원이 하나씩 있죠. 이렇게 조그만 원 여기 보이시죠? 네, 요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길이만큼 늘려주시면 전체가 다 같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겠죠? 다시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 그려놓은 다음에 좀 모양을 예쁘게 바꿔볼게요. 자, 그럼 세로도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나 하고요. 이름을 Y01로 변경을 시켜 놓을게요. 자, 마찬가지로 CO 얘를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죠. 작성 후에 버블의 글자를 바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버블의 글자가 전부 다를 거잖아요. X01, X01, X01로 가는 게 아니라 버블은 달라야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걔를 일괄로 변경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복사를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를 지정하고 제가 복사를 했잖아요. 그럼 숫자는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X01이라고 작성을 해놓고 복사를 했으니까 2, 3, 4, 5 이렇게 쭉 갔죠. 그 다음에 얘를 처음에 그릴 때 X06으로 그려졌던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Y01로 변경을 해둔 상태에서 복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것들은 내가 복사를 한 걸 기준으로 2, 3, 4, 5, 6 이렇게 숫자가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사소한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선들을 전부 그리드를 전부 그려놓고 하나씩 바꾸시면 지금
11개죠. 그쵸? 11개의 버블의 이름을 전부 변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에 복사를 하시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처음이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내용으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다 저처럼 작성이 잘 되어 있을 테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카피 명령어라든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것처럼 컨트롤 드래그로 그리드를 복사를 했다라고 하시면 이 컨스트레인트 되어 있는 게 정렬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어긋나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리드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이 되면은 도면이 보기가 싫겠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의사소통은 되니까. 하지만 도면 자체가 깔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겠죠.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드를 하나하나 컨스트레인트를 풀고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다시 잠그고 하는 방법도 되는데, 그리드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잠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잠금 표시. 그쵸?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하나로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요 라인에 맞게 다들 묶여 있다는 표시예요. 우리가 그러길 원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맞는 상태에서 잠겨 있다라고 하시면 내가 변경을 해도 요게 변경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잠금을 푸시고 하나씩 라인을 맞춘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로 여기에 맞으면 탁 붙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잠그시면 되는데 뭔가 좀 번거롭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렬하고 싶은 그리드들을 다 선택을 해서, 만약에 3개가 다 엇나갔다 라고 하시면 3개를 선택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CAD랑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게 할 거면 왼쪽에서부터 드래그, 일부만 포함되게 할 거면 오른쪽에서부터 드래그. 요건 다 익숙하죠. 그래서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Maximize 3D Extent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해석을 하면 Extents는 이제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3차원의 그 범위를 Maximize 한다 라는 의미인데, 요게 이제 다른 부분이랑 맞춰준다 라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는데 뭔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잘못된 것들을 다 지우고 새로 그리는 것보다 딱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Maximize 3D Extents 요것만 딱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중간에 요런 게 뜰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떴죠. 제가 일부러 이제 지금 이 화면 보여드리려고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Project Not Saved Recently 이렇게 돼 있죠. 프로젝트가 최근에 저장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장을 제발 좀 하라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토세이브라는 개념으로 이제 자동으로 저장을 해두면 좋은데, 주기적으로 이제 경고창을 띄워가지고 저장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장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테스트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save the project 하면은 저장이 되는 거고, remind interval을 뭐 재설정하겠다, 저장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한 번도 저장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 옵션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 RBT 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해야 다음번에도 그 프로젝트에 대한 파일이 열리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이름 원하시는 대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둘게요. 네, 그래서 다 저장을 한 번씩 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저장된 파일들을 계속 가지고 오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이제 주석 넣는 부분은 되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리드의 한정에서는 미리 치수를 좀 넣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수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드가 몇 간격인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 그리드에 대한 치수는 넣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그리드에 치수를 넣을 건데 치수를 넣는다 라고 하는 주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annotate라는 단어 되어 있죠. annotate. 그래서 annotate 쪽에 가시면 여러가지 주석을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치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석 요소들까지. 그 중에서 치수를 넣는데 익숙한 아이콘들이 요거죠. 그쵸? dimension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도 CAD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지만 얼라인드랑 리니어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얼라인드랑 리니어의 차이. 근데 요거는 아이콘에 지금 보여지는 바랑 똑같아요. 네. 얼라인드는 내가 그려놓은 어떤 예를 들어 벽체다라고 한다면 그 벽체랑 옵셋해서 똑같은 거리만큼의 그 벽체의 길이를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니어는 그 벽체가 몇 도로 기울어져 있던지 어떻게 생겼던지 상관없이 X축, Y축 기준으로 요 수직적인 길이만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오래 올려보시면 이 건물의 우측 상단에 표현된 도면 표시, 수치 표시 보이시죠? 522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네, 그런 것처럼 표시되는 게 리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격자의 그리드를 형성했기 때문에 리니어로 해도 얼라인드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건데 그냥 얼라인드로 진행을 할게요. 얼라인드로. 자,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리드 라인들을 그냥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치수 입력이 되거든요. 보이시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를 결정하시고, 아이고. 네. 결정하시고, 바깥쪽을, 네, 바깥쪽 아무 때나 다 클릭하시면 이제 끝나요. 이렇게 넣는 방법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가 좀 작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써놨던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 방법이 제가 아까 중간에 미스클릭한 것처럼 뭔가 그리드가 굉장히 많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빼먹을 수가 있겠죠.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리드를 그리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벽체를 만드는 건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벽체 만드는 방법 자체는 나중에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리드를 넣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벽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그냥 해볼게요. 한번 요거 된 상태에서 요 방향 그리드를 한번 그렇게 그려볼게요. 자, 일단 벽을 아키텍처 쪽에 가셔서 월 클릭하셔서 프로퍼티의 어떤 내용은 상관없이 이 그리드를 다 지나가는 벽체를 그냥 하나 그려볼게요. 내가 그리드를 위치시키고 싶은 곳에. 그러면 X축 방향에 그리드를 우리가 그리고 그 주석을 달고 싶으니까 이렇게 벽체를 그려야겠죠. 그렇죠? 쭉 지나가는 벽체를. 네, 그리고 ESC를 눌러 가지고 명령을 종료시켜 놓을게요.
다시 애노테이트 쪽에 가셔서 얼라인드 가셔서 아이고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왜 벽체 선택이 안 되지? 여기 있다. 네.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우리가 인디비주얼 레퍼런스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찍고 넘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각각의 개체를 레퍼런스 한다, 참조해가지고 치수를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인디비주얼 레퍼런스라는 걸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아래쪽을 클릭을 해보시면 entire word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entire words. 그래서 전체 벽체 이런 뜻이잖아요. 전체 벽체 요 아래쪽에 네, 요걸로 바꿔두시면 벽체 이제 각 부분이 아니라 벽체 전체가 선택이 되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옵션 쪽에 가시면 옵션 쪽에 여기 interlacing intersecting gri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이렇게 체크. 네. 다시 보여드리면 벽체를 그리고 얼라인드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옵션을 entire words로 바꾸고 뒤쪽에 있는 옵션을 intersecting grid라고 하는 이 항목에 체크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도록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벽체 다시 클릭 하시면 그리드와 벽체가 만나는 부분에 대한 치수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하는 위치에 치수를 위치시키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실 우리는 이 치수를 알기 위해서 표기하기 위해서 벽체를 그린 거기 때문에 벽체 자체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벽체 자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 위쪽 아래쪽에 나가 있던 요 데이터들은 다 삭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치수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시 변경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좀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드 쪽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 라인 그리드로 작성을 하셨잖아요. 뒤쪽에 보면 멀티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뭐 하나 표현이 되어 있죠. 아, 요거에 대한 높이 설정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 드로잉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그 표현이잖아요. 그 보여질지에 대한 표현은 뷰 가시성 설정이라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설정 부분은 전부 다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과정은 사실 지금 도면을 그리는 과정이 아니에요. 도면을 그리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도면으로 만들 수 있는 모델링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주석이 달려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스케치업이랑 비슷한 그 치수 개념인 거죠 지금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트를 추출을 하면 내가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이런 식으로 추출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시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레빗으로 도면을 작성하신다면, 캐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버블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크기도 변경을 해야 되고, 치수의 뭐 폰트 사이즈라든지 폰트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다르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시성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추후에 시트 자체에서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위치가 돼가지고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멀티 세그먼트 설명하다가 지금 잠깐 넘어왔는데, 가끔 이제 그 건물들 보면 곡선으로 벽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벽체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꺾여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 꺾여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실 때 그 꺾여 있는 각도의 두 가지의 벽체가 전부 다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X축, Y축의 그리드를 표현한 것처럼 별도로 그리드를 이렇게 하나, 둘 작성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건물의 벽체가 이렇게 꺾인 하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뭐 그걸 나는 그냥 하나로 표현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드 자체가 꺾여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작성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은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꺾여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 그리드와 요 그리드의 각도를 제공을 해줘야지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는데, 하나의 그리드로 작성을 해서 그 그리드의 꺾인 각도를 표현해서 줘본 적은 없어요. 일단 제 경험상은. 뭐 근데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내가 도면을 그릴 때는 그냥 하나로 깔끔하게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멀티 세그먼트 기능을 통해서 그리드를 얼마든지 꺾어서 표현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X자가 있고 체크 표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멀티 세그먼트 그리드를 작성하실 때는 내가 작성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피니시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는 취소고 얘는 완료인데 습관적으로 ESC 버튼을 누르잖아요. ESC 버튼을 누르면 그리드가 작성하고 있는 그리드가 완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멀티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ESC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어서 다시 세그먼트를 작성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멀티 세그먼트 그리드의 작성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체크 표시를 눌러 주셔야 요 그리드의 버블이 뜹니다. ESC를 누르면 그 명령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버블이 뜨지 않아요. 요것만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크롭 뷰랑 크롭 리전 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크롭 뷰, 그 다음에 크롭 리전 뷰,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롭 뷰는 말 그대로 진짜 전체적으로 보이는 요 화면에서 내가 어떤 부분만 보이게 할 거냐. 지금 이게 하나의 뷰 시트라 그랬잖아요. 레벨 제로에 대한. 물론 레벨 제로는 레벨 제로 전부를 표현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세도를 작성하신다거나 요 시트를 카피해 가지고 카피한 어떤 확대 평면도, 어떤 부분이 굉장히 확대된 평면도를 작성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만 표현을 한 시트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거 전체를 복사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고 작성했던 캐드와 달리, 물론 캐드도 이제 참조 평면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기능은 있어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근데 다 지우고 잘라서 새로 만드는 그런 기능이랑 다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 자체를 시트를 복사해서 시트에서 보이게 하는 영역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프로퍼티 창에 가보시면 쭉 내려볼게요. 영역에 대한 이야기니까 익스텐츠에 가면 있겠죠. 익스텐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크롭 뷰랑 크롭 리전 뷰, 요게 비저블이냐 비저블하지 않냐에 대한 내용인데, 요게 지금 다 체크가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일단 다 체크를 해 볼게요. 자, 크롭 뷰만 체크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뷰를 크롭한 적이 없으니까, 이 전체가 크롭 되지 않은 상태니까 변경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크롭 리전 뷰에 대한 비저블 체크를 해주시면 실제로 요 뷰는, 요 시트는 이 정도 크기에서 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창이 하나 활성화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창을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드래그를 할 수 있는 컨트롤 창, 컨트롤 버블이 하나씩 표현이 되어 있죠. 컨트롤 다트가 있죠. 여기 얘네들을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됐죠? 내가 실제 도면을 변경시킨 적은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도면에 영역이 지금 변경이 됐죠. 그쵸? 근데 얘가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에 대한 이 박스가 도면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롭 리전을 볼 거냐 말 거냐. 얘랑 똑같아요. 얘랑. 그래서 hide crop region이라고 하시면 체크 빠진 거 보이시죠? 얘를 눌렀더니 그래서 영역에 대한 체크가 빠졌으니까 안 보인다. 하지만 크롭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거꾸로 그 앞에 있는 do not crop view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개체로 돌아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는 기능에 대한 요 위치의 설명 없이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면, 가끔 실수로 크롭뷰를 본인도 모르게 작성을 해놓고 크롭뷰를 켜서 체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도면이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도면 열심히 그려놨는데 도면이 전부 없어졌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비저빌리티,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가시성이 변경이 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크롭뷰를 작성했는데 치수가 뭔가 거슬리죠. 그쵸? 크롭한 뷰에 따라서 버블과 그리드는 이동을 했는데 치수가 변경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아래쪽에 annotation crop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annotation crop, 주석 부분을 크롭할 거다. 주석 부분에 대한 크롭 뷰를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럼 크롭 뷰에 대한 비저블을 다시 활성화 시켜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크롭 뷰에 대한 이 창을 가까이 가져가 보시면 자동으로 지금 요게 탁 줄어들었죠.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 크롭 뷰를 클릭을 하면
이 크랍뷰 바깥쪽으로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박스가 하나 더 보이실 거예요. 자동으로 생성된. 그러니까 내가 크랍뷰를 만들면 어느 정도 적합한 거리를 띄어서 버블을 형성시키도록 기본적인 값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치를 변경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컨트롤 닷을 이동시키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려놓은 도면의 성격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늘 레벨 작성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좀 따라 하시라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레벨 그리기는 말 그대로 평면이 아니라 인면도뷰로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인면도뷰 중에 이렇게 장축으로 되어 있는 길게 보이는 인면을 선택합시다. 남북이겠죠? 네, 요 인면이겠죠. 자, 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템플릿을 가지고 온 프로젝트 템플릿 파일에 플로어 플랜이 레벨 0부터 레벨 1까지만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한 그리드가 평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납작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내가 작성이 되고 있는 평면에 활성화되어 있는 평면의 높이까지만 요 그리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높이가. 이것도 변경을 할 겁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지금 레벨 0부터 레벨 1까지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얘네들도 컨스트레인이 되어 있을 텐데, 컨스트레인트 되어 있는 걸, 아이고, 이동을 시켜줄게요. 요 높이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둘 사이의 높이는 400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하시면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벨 0에 대한 뭐 그라운드 레벨 값이 내가 얼마인지도 수치로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면을 작성하실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그라운드 레벨을 보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뭐 슬래브 레벨을 보고 있고, 아니면 피니시 레벨을 보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레벨 값은 달라지겠죠. 네, 일단은 우리가 작성할 때 얘는 3000 간격으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벨 0는 0레벨, 레벨 1은 3000 레벨. 그러니까 층고가 3m인데 사실 요즘 층고 3m짜리 건물은 없죠. 근데 일단 작성은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레벨을 5까지 만들 거예요. 레벨 5까지 만들 건데 3000 간격으로 레벨 5를 만들면 12000 높이의 레벨 5가 생기겠죠.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일단 복사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높이가 3000이라고 했으니까 6000, 9000, 12000.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템플릿 자체에서 가지고 온 활성화된 평면이 레벨 0부터 레벨 1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그리드가 요 높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레벨 값을 보시면 우리가 레벨을 확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2, 3, 4는 검정색으로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레벨 2, 3, 4를 만드셔야겠죠. 그쵸? 근데 단순히 내가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해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드로잉하고 있는 요것과 요 브라우저를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얘를 활성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시트가 추가되도록 해야 돼요. 나중에 뭐 천장 평면이나 여러가지 평면 뷰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할 텐데 모든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레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요거를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뷰에 대한 설정이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뷰가 없잖아요. 뷰에 대한 설정이니까 쭉 가보시면, 찾아보시면 위쪽 리본 뷰에서 뷰 탭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뷰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싶어하는 뷰가 무슨 뷰죠? 요거죠. 플랜 뷰. 네, 여기요. 그 중에서 화살표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뭐가 있나. 일단 플로어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RCP라고 하는 천장 평면도가 있고, 그 다음 뭐 스트럭처럴 플랜 뭐 이런 게 있네요. 리전 같은 거는 뭐 영역 표시할 때 따로 하는 거고, 에리어는 면적 잴 때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플로어 플랜이죠. 얘를 클릭할게요. 자, 플로어 플랜 하면 자연스럽게 똑똑하게도 지금 너가 작성한 레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플로어 플랜이 뭐가 표현이 안 돼 있어 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셋 다 활성화를 해줘야겠죠. 그쵸? Shift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까지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요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한번 볼게요. 레벨 2, 3, 4 다 형성이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레벨 0에 갔더니 내가 열심히 그려놓은 그리드가 있었는데 레벨 4에 갔더니 그리드가 전혀 없죠. 내가 분명히 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드가 레벨 2 한번 볼까요? 네, 표현되어 있죠. 레벨 2까지만 올라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올려야겠죠.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가보면 표현됐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X축 그리드가 빠졌죠? 마찬가지로 X축 그리드도 늘려줘야겠죠. 그쵸? 이스트나 웨스트 뷰가 되겠죠? 이 뷰.
네, 그래서 각각의 시트에서 지금 제가 한 일이 어, 동서남북 뷰로 되어 있잖아요. 동서남북 뷰를 다 열어가지고 그 평면 뷰가 우리가 다 보기 좋게 활성화된 것처럼 길이를 다 조절을 해주셨었잖아요. 그쵸? 네, 그것처럼 레벨 값도 요 선들이 다 짧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위치를 그냥 이동만 시켜놨다면. 그래서 위치를 쭉 확장시켜가지고 지금 다 각각의 뷰들에서 보기 좋게 작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보기 좋게. 그 불필요한 창들은 수시로 닫아주시는 게 작업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꼭 이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약간 그 드로잉 하시는 분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 남북 뷰는 대칭이 되는 뷰들이잖아요. 대칭이 되는 뷰인데 우리가 평면에서 작성했던 그리드랑 다르게 레벨 값의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평면의 버블 값을 우리가 수동으로 조절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수동으로 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것들의 위치가 동시에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는데 이게 동시에 변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뷰는 그 그리드의 위치가 되게 길고 어떤 부분은 짧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3D 체크가 빠졌거나 여러 가지 드로잉을 할 때 이 컨스트레인이 좀 풀려 있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맞추고자 하는 대응된 뷰를 둘 다 켜놓으시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여기 Propagate Extents라고 있어요. Propagate Extents.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노스 뷰에서 클릭하니까 대응되는 뷰가 뜨는 거죠. Propagate Extents에 대응되는 뷰가 하나 뜰 거예요. 사우스 뷰겠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매칭이 될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변화가 없죠. 잘 맞으니까. 똑같이 이스트, 웨스트, 네. 이렇게 저도 지금은 잘 맞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이것도 혹시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우리가 2022년 버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버전들이 넘어오면서 이 처음에 드로잉 할 때 이게 자동으로 다 맞춰지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예전에 작업했을 때는 이게 그 propagate extension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별도로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걸 맞춰주는 과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리면 자동으로 일단은 다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맞추는 거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됐겠죠. 그러니까 기본을 그거를 맞추는 걸로 하고 뭐 따로 풀 수 있도록 순서를 좀 변경해 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이 그리드와 이 레벨 값들은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큰 틀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체가 같이 이동이 된다거나 건물의 큰 틀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작성이 됐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작성이 된 레벨 값들이랑 이 그리드 값들은
안 움직이도록 프리즈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CAD에서는 이제 freeze라는 명령으로 묶어놓는데 레빗에서는 핀이라는 기능으로 탁 집어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을 시켜서 핀을 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묶고 싶은 것들이 뭐죠? 평면에서는 요거 전체, 그렇죠?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룹핑을 할 건데, 그룹을 하는 것도 이제 단축키가 있고 아이콘이 있겠죠? 여기 가보시면 create, 여기 위쪽에 create 그룹이라고 해서 GP라는 단축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P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룹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Ctrl G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한번 지어 보시면 그룹 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즈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OK 누를게요. 그러면 어디에가 있죠? 네,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작성을 했으니까. 그럼 얘네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묶여 있게 되는 거고,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면도 뷰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묶여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요거를 그리드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 자체가 통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지 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자체를 아예 변경시킬 수가 없도록 벽에다가 핀으로 콱 꽂아버리는 그 작업을 핀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 쪽에 PIN 해서 핀 앞정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단축키 PN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앞정에 이게 이제 3차원적인 모양이에요. 대충 이해되시죠? 엑소노메트릭으로 본 앞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핀이 이렇게 콱 찝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언핀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언핀 또는 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핀이 옆으로 탁 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앞정을 벽에서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 하시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활성화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레벨 값도 별도로 그룹 오케이, 그 다음에 핀 이렇게까지 같이 해둘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변경될 일이 없겠죠. 나중에 이제 그리드를 수정하고 변경할 일이 있을 텐데, 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핀을 해놓고 그룹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언핀을 시키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핀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정이 안 되는 이유 자체를 모르시면 좀 곤란하겠죠. 되겠죠? 자, 오늘은 제일 밑바닥 슬래브 하나만 만들고 끝낼게요. 제일 밑바닥 슬래브 하나만. 자, 그러면 제일 밑바닥 만들 거니까 레벨 제로에 만들어야겠죠? 레벨 제로를 활성화 시켜 놓고, 바닥이라고 했으니까 지난주에 간단히 해본 것처럼 아키텍처 쪽에 가셔서 플로어에 가야겠죠. 플로어.
이것도 제네릭 플로어, 일반적인 플로어를 그냥 쓰고 싶은데 컴포지션이 되어 있는 플로어여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원하는 게 있는지. 없으면 그냥 이걸로 하고. 아, 그리고 지난주에 요거 없었던 분들 다 다운로드 받아 오셨죠? 네. 네, 아마 제 생각에 학교에도 여기 안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용량을 좀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소 제가 공유 드렸으니까 그거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 수업 전에 다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 패밀리들을 불러올 일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구조 쪽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다 똑같은 것만 뜨죠? 똑같기만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저랑 다른 상황이면 이제 헷갈리니까 문제인 건데, 예, 여기에 이제 단열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지금, 어, 컴포지션으로 되어 있는 기초거든요. 두께는 470짜리. 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작성하고, 제가 그 제네릭 플로어에 대한 그 패밀리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공유를 해 드릴게요. 예, 일단은 지금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작성을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해 봅시다. 예, 수정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릴 건데 여기 보시면 바운더리 라인이라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운더리 라인.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픽 월로 되어 있을 거예요. 픽 월. 그래서 원래 이제 내가 뭐 작성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클릭 해가지고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지난주에 해본 것처럼 그런 상태로 지금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상태로 그리지 않고 렉탱글 여기 두 번째 렉탱글 옵션으로 사각형의 바닥을 그려볼게요. 두 번째. 자,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그냥 그리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드 라인 중에 우측에 붙어 있는 바닥을 조성할 거예요. 일부는 이제 필로티로 띄어져 있는 건물을 만들 건데 이쪽에 1층 바닥이 있는 건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우에서 좌측으로 바닥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 그리드는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쭉 가겠죠. 쭉 가는데
이쪽 끝까지 그리드에 가면 그리드에 딱 달라붙을 거예요. 근데 붙게 하지 마시고 조금 띄워서, 치수는 변경할 수 있으니까 조금 띄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요 정도. 자, 그리고 치수를, 얘는 끝에서 끝이니까 26,000 제대로 되어 있고, 위쪽이 소수점으로 좀 어설프게 떨어졌죠. 그래서 요 길이를 17,000으로 맞출게요. 이렇게. 맞추셨으면 요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닥인데, 완성시키기 전에 요 자물쇠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착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드랑 같이 벽이 됐건 슬래브가 됐건 기초 뭐 파운데이션이 됐건 다 벽에 그 그리드에 붙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드가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내 바닥, 내 기초, 내 벽들이 다 같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착을 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쉽겠죠. 부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개인의 차이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모델링을 할지에 대한 결정인데, 일단은 다 부착을 시켜 놓을게요. 나중에 부착을 빼먹었을 때 다시 하는 방법과 부착을 다시 빼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부착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물쇠를 클릭해서 다 잠궈줬어요. 세 군데. 여기는 그리드랑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물쇠가 활성화가 안 되겠죠. 이미 그리드랑 떨어져 있으니까. 다 됐으면 피니쉬 체크하시면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템플릿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3D 뷰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3D 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닥이 정확히 그려져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처음 작성을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벨 값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 세팅이랑 다를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엑소노메트릭 뷰의 3D 뷰가 활성화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3D 뷰라는 탭 자체가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에 대한 설정은 뷰에 가서 수정을 한다, 추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 뷰에 가서 보시면 3D 뷰라고 하는 이 항목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래쪽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퍼스펙티브 뷰나 뭐 버드아이 뷰 같은 걸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뷰로 볼 건지 지금 미리 보기에 뜨는 것처럼 상세하게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거 말고 디폴트 3D 뷰라고 하는 이 기본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클릭만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브라우저의 요 괄호에서 3D라고 하는 게 뜰 거다. 그래서 요거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파일을 열었다거나 처음 작성하실 때 3D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템플릿을 들고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D 뷰로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만들어 놓으셨던 걸 가지고 오셔야 다음 주에 여기서 또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놓으시든 USB로 저장을 하시든 다 보관을 해 두셔라.